우리나라 청년 백수가 120만 명에 육박합니다. 지난달 15세부터 29세 사이 청년 가운데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인구가 50만 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다른 국가 청년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궁금한 이야기, 오늘도 글로벌 Y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프리카의 경제 중심지 중 하나인 케냐에서는 높은 청년 실업률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실무 경험이 부족한 졸업생들은 매년 증가하는데 정작 신입을 뽑는 일자리는 부족하면서 생긴 문제인데요. 정부와 비영리 기관 등이 나서 직업교육과 창업 지원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카 동부의 경제 중심지로 꼽히는 케냐. 최근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직장인들로 붐비는 거리 한편에서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서성이는 청년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습니다. Unemployed for the past 3 years, but self-employed, just doing some hustles here and there to make a living. Can be so qualified, but then again, fail to get an opportunity because you don't know someone senior at a particular institution you want to work. 케냐는 청년 인구가 약 1,4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9%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들 중 35% 정도인 490만 명이 정해진 직업 없이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 전체 실업률인 10%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해마다 수많은 졸업생이 노동시장에 나오지만 기업에서는 이들을 바로 채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토로합니다. The most difficult aspect of hiring youth is their inexperience. We have a lot of well-educated young people, but often they don't have much work experience. So that makes it very difficult to appreciate how much effort we need to put into their on-job training and their onboarding.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비영리 기관이 케냐 정부의 정책에 맞춰 청년들을 위한 직업 교육과 창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자동차 정비나 미용, 패션 디자인 등 다양한 직업 기술을 가르쳐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초등교육 8년 과정을 이수했다면 누구나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는데 지난해까지 청년 1,000여 명이 직업훈련을 받았습니다. I joined this program because of the interest of learning motor vehicle mechanics. 실제 취업시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전체 교육 과정의 80% 이상이 실습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석 달 동안 인턴십을 거친 후 직접 제품을 제작하고 판매할 기회도 얻습니다. This we know that more than 75% of them are able to transition into gainful employment.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실무 교육을 대안으로 내세운 케냐 정부. 여전히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 사회의 노력이 더욱 절실한 시점입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YTN 월드 신동욱입니다. 베트남은 서비스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높은 청년 실업률과 구직 과정에서의 번아웃, 그리고 취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이른바 니트족의 그림자까지 짙게 드리워져 있는데요. 베트남 청년들이 마주한 고용 불안의 현실은 이지은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세계적인 경기 불황 속에서도 5%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베트남. 하지만 청년들의 취업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총 실업자 106만 명 가운데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40%에 달합니다. Trong quá trình tìm việc thì khó khăn lớn nhất đối với mình đó là không tìm được một công việc phù hợp với cái năng lực hiện tại cũng như là cái mong muốn về cái mức lương và cái thời gian làm việc. 베트남 특성상 이제 하노이나 호치민 이런 대도시가 아무래도 경쟁률이 좀 높고요. 한 1대 20 정도 됩니다. 구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년들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번아웃과 우울, 불안, 무기력 같은 정신건강 문제까지 겪고 있습니다.
Về tâm lý các bạn có thể cảm thấy là mình hoang mang, mình lo lắng, mình thiếu tự tin, mình trở nên bỗng nhiên là muốn khép mình, ngại hoặc là sợ giao tiếp, hay là như là tôi vừa nói ở trên là né tránh ra quyết định. Là 구직 부담과 심리적 압박이 누적되면서 아예 일도 학업도 하지 않고 구직을 포기하는 이른바 니트족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의 니트족 수는 약 130만 명, 특히 농촌 지역과 여성 청년층 중심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청년 창업 지원과 더불어 학생들이 졸업 후 산업 현장에 곧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돕는 산학협력 강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업률보다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Thanh niên đấy là cái tình trạng mà lao động thanh niên có thể rơi vào cái bẫy công việc có kỹ năng thấp hoặc là công việc có phi chính thức, tức là cái loại công việc mà yêu cầu cái kỹ năng không tương đương với cái bằng cấp họ có. Đấy, thì đấy là những cái vấn đề mà tôi cho rằng là cần phải quan tâm đối với thanh niên, chứ không nhất thiết là chỉ có mỗi cái vấn đề về thất nghiệp. 빠른 경제 성장 속에서도 일자리를 찾아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베트남 청년들. 이들이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베트남에서 YTN 월드 이지은입니다. 태국 내 기업들이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신규 채용을 대폭 줄이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자 중 대학 학위 소지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태국 노동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최금숙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낮은 실업률로 유명한 태국도 청년 실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태국 국가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업자의 대부분은 20세에서 24세의 신규 졸업자였습니다. 실업자 35만 8천 명 중 대학 학위 소지자가 9만 1천 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ผมนายอนันดาสุขเสรีนะครับจบจากวิทยาลัยดุสิตธานีขณะนี้กำลังทำงานอยู่ที่ร้านอาหารโกดแบงคอกครับผม GOAT BKK ครับ 20% เนี่ยครับยังไม่มีงานทำแล้วก็นักศึกษาประมาณ 30% ที่ทำงานได้1ปีแล้วก็มีการลาออกกันมาผมอยากจะแนะนำว่า 매년 대학 졸업생 42만 명 중 약 25만 4천 명만이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취업합니다. 나머지 16만 명은 자영업에 뛰어들거나 부모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태국 노동시장의 특징은 저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높고 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작다는 점입니다. 2023년 기준 태국 근로자의 약 47%가 서비스업, 30%가 농업, 22%가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도 대학 졸업자가 원하는 일자리와 현실의 괴리가 큰 것이 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ก็การเตรียมตัวในการหางานนะคะก็จะศึกษาข้อมูลของบริษัทที่ต้องการจะเข้าให้มากขึ้นค่ะแล้วก็ในช่วงที่ยังมีเวลาว่างก็อาจจะเรียนรู้ภาษาหรือว่าทักษะเพิ่มเติมด้วย 대부분의 기업들이 신입 대졸자 고용에 소극적인 데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취업난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취업난이 있듯이 태국에서도 취업난이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친구들이 졸업하고서 취업할 때 어디를 취직할지 많이 고민하고 있고 또 취업한 후에도 적응을 잘 못해서 퇴사한 친구들도 많습니다. 태국 현지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 자리 찾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나라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이라든지 각자의 나라의 기업들이 있다 보니 태국 학생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취업의 기회가 좀 많은 편이었는데 전문가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직업 선택의 유연성을 키우고 정부 차원의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태국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한 청년 실업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태국 방콕에서 YTN 월드 최금숙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청년 실업의 문제는 특정 국가만의 고민이 아닌 여러 나라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사회적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우리나라 청년 고용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또 청년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용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지난달 기준으로는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이 40만 명에 육박한다라는 그런 집계 조사도 나왔었는데 이런 비자발적 비활동의 실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실업자는 26만 명인데 실업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50만 명. 그냥 쉬었으면 실업보다도 더 열악한 상태에 있는 실업자는 경제학적 분류상 취업에 노력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 한 달에 그것도 3번 이상 노력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실패한 사람들인데 취업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본인은 스스로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쉬었으면 취업 전선에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 사람의 숫자가 50만 명이다. 정말로 어떤 특정한 회사, 특정한 업종, 내가 이거 가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으로 기술 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런 정도가 돼야 취업 준비라고 그러지. 우리나라의 취업 준비는 그냥 노력하고 있어요. 취업 준비 이력서 쓰고 있어요. 취업 준비란 말입니다. 그게 43만 명. 그러니까 그냥 쉬었음 취업 준비까지 포함하면 무려 93만 명이 악성 실업자인데 이게 통계로 안 분류되고 실업자 26만 명밖에 없다. 이거 다 하면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훌쩍 넘어가죠. 거기다가 자 30 이상도 사실상 요즘 청년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수명 연령이 늘어나면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청년들이 일할 의욕도 꺾였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꺾인 요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취업 성공의 희망만 있다면 100번이 아니라 1000번이들 못 쓰겠습니까? 근데 아예 주변에 보니까 해도 안 되더라. 그리고 또 갈 만한 데가 아예 없다. 이건 이제 본인도 세상에 적응을 잘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 사회적으로 과연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그 취업의 사다리를 제대로 놓아주고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같이 좀 고민해 볼 대목이 있는 것이죠. 저희들 때하고 달라진 가장 큰 그 변화 중에 2가지를 지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런 대기업들이 사람을 뽑아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경력직만 뽑아 쓰려고 그래요. 편하게 검증된 사람.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학교에 사지 못한 교육까지도 기업이 한다. 그래서 사람만 만들어 보겠다는 자세가 있었는데 그게 인건비가 많이 먹히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거 포기. 그 다음에 2번째 재벌 기업들, 특히 저는 이 대목 성토하고 싶은데요. 공개 채용 제도를 거의 대부분 다 없애버렸습니다. 노동과 자본이 합쳐져서 생산성 향상해서 만들어내는 부가가치, 그것을 GDP라고 부르는데 노동이 없으면 자본이 아무리 많고 기술이 많아도 그것은 의미가 없고 GDP 향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이 노동시장을 순간 효율, 단기 효율만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이런 청년 실업을 타개하기 위해서 뭐 청년들에게 취업 장려금을 준다거나 아니면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취업 준비금 50만 원, 10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안 주는 것보다는 좋겠지만은 그것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기성세대나 현 사회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청년들이 자기의 개성,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적으로 정보 제공 또 교육 그 사람의 인격 육성 거기다가 아예 그런 청년들을 집중 고용하기 위한 정부 공기업의 창출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을 창출하고 기업을 만드는 게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이윤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 있지만 공기업은 반드시 그런 것만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사실 청년 실업이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다른 해외에서는 이런 청년 실업을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미국은 이 실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청년 어떤 고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
창업의 생태계, 벤처와 스타트업의 생태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처럼 공채를 하거나 젊은 사람 대거 뽑아가지고 교육시키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내가 사업하겠다 했을 때 손쉽게 사업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창업의 생태계 혁명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자기가 사업을 해보겠다. 쉽지 않습니다. 우선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누가 돈 빌려주라 되는데 젊은 사람 신용도가 없는데 크레딧이 안 쌓였는데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이제 제조업에서 고도 서비스업 산업으로 넘어가려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구조적 마찰적 실업이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예요. 우리가 중국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미 제조업에서 고도 산업 사회로 넘어가서 중국보다 30년이 앞서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같은 청년 고용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뭔가 우리나라의 쌈싱으로 잘못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인식.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져야 행복하다 라는 관점에서 사회가 발벗고 나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난달에 집계된 청년 백수는 무려 12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눈높이를 낮춰서 일해라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왜 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면밀하게 살펴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 걸어서 20분이면 갈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사우나와 명상을 즐기며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사우나는 물론 각종 문화 활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름다운 핀란드만을 따라가면 사우나라고 써진 낡은 간판이 우리를 반깁니다. 탈의실 열쇠고리도 평범하지 않은 모습인데요. So first I take the water and when we throw water to the hot stove, it's going to have a steam. And when the steam rises, it's gonna raise the temperature of the sauna room. 사우나 양동이를 키울루라고 하는데요. 사우나실에 들어서서 사우나를 지키는 사우나 요정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물을 뿌리는 것도 중요한 의식입니다. When I was a kid, I have to make this kind of copper thing, and then at school, it's really popular that Finnish kids make this. 핀란드에서는 알몸으로 사우나를 즐기는 것이 전통적인 문화인데 서로의 몸을 평가하거나 희롱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사우나는 정신적 치유의 공간입니다. 따뜻한 열기 속에서 땀을 흘리고 긴장을 풀며 내면의 균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You don't ever leave sauna with your problems. Sauna, for Finnish people, I guess it's a long tradition and they are really proud of it. It's probably the most Finnish thing people know about around the world. I don't know anything more Finnish than sauna.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은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치유의 요소가 됩니다. 이곳은 원래 1841년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1세의 명령으로 설립된 정신병원의 일부였는데요. 2008년 병원 운영을 완전히 중단하면서 이제는 정신건강을 챙기는 센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우나를 마친 뒤에는 얼음 수영이 빠질 수 없는데요. 사우나의 열기와 차가운 물의 강렬한 대비는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핀란드를 방문한다면 사우나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뜨거운 증기 속에서 피로를 녹이는 순간 머릿속을 가득 채운 고민도 함께 흘려보낼 수 있을 겁니다. 글로벌 Y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